비난과 조롱을 하다 결국 이 정권까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좌파들은 16일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이래에 오늘도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광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are you looking at the site right now?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It is because you are here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될 것입니다. that we're going to have free unification within Korea.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Looking back at our past general election, 완전히 사기 선거를 했습니다. we know that it was a rigged election.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To respected President Yoon Suk-yeol,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look at all of this scene right now.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자유통일당의 당원입니다. Everyone who are here today, they are a member of our party. 당원이심을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They long live Korea with their hands up if you are a party member. 그런데도 64만 표밖에 안 나왔다고 선관위가 완전히 사기를 친 But 것입니다. still the NEC says that we only have 640,000. 우리의 진성 당원, But our 그 다음에 일반 당원 합치면 registered party member and regular party 400만이 members, 넘습니다. all 400만. combined, we are exceeding 40 그럼에도 million. 불구하고 But still, 64만으로 줄여놨어요. they lessened our numbers to 640,000.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And looking at our most recent 1등 general 공신을 election, 하신 분이 누구냐? 황보승이 의원님이 who aided the most, 현직 의원으로서 우리 자유통일당에 오셨기 때문에 it was because of Congresswoman Hwang Bo-seung. 그나마 64만 표를 They 얻었습니다. barely managed to get this vote. 먼저 황보승 의원님을 모시고 So let us give it up for 짧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20년 정치했습니다. 정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위, 또 얼마나 많은 선거 해봤겠습니까? 이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습, 저 오늘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통일당에 와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뻐끗하면, 입만 열면 탄핵 군불대기를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길바닥으로 나와 투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우리 보수가 뭘 잘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이 촛불에 또 당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나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역시나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늘 다 나왔다고 합니다. 좌파 시민단체 총출동, 민노총 총출동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덕수궁 라인을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여러분, 잘못을 해야 특검을 하고 잘못을 해야 탄핵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왜 선동합니까? 자기들 당대표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속는 국민들을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립시다. 속으면 안 된다고 알립시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역대 최고로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주 52시간 뭐 또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안보 위태롭고 걱정되시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빚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빌미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기술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안보 우리 얼마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이어 해리스가 됐으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상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죠. 결단 내리십시오. 2.5 years and now it's time to 이제는 make a choice.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Let's go about this final battle now.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s you said in your press conference yesterday, 최고의 권위는 헌법에다 있고 that the greatest authority lies in the 헌법 위의 Constitution. 권위는 뭐냐? And what is the authority above the 이거는 Constitution? 국민의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혁명. It's a national revolution. 우리가 이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서 We must achieve this revolution 대한민국 체질 전체를 다 바꿀 in 테니까 order to transform South 윤석열 Korea. 대통령 기죽지 마시고 So President Yoon you must not 담대하게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but you must rather be bold in your action. 이 사악한 이재명은 And this evil man Lee Jae-myung, 지난 토요일에 last Saturday he said 저 서울역과 남대문 앞에서 in front of Seoul Station,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he 했습니다. said the most malevolent thing 직접 한번 이제 that 들어보시겠는데 a human can say. 이게 뭐냐 하면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What did he 것입니다. say? He's going to incite a rebellion. 이재명의 살 길은 And his only way to live now 딱 is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he only has two choices now. 첫째는 뭐냐? 자살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Committing suicide. 근데 이재명 이놈은요, But this man, Lee Jae-myung, 이 노무현처럼 he is not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자살도 안 할 놈이 a 이놈은. man of conscience like Roe Myung. 김일성이보다 더 악한 놈이 이놈은. He's far more evil than Kim.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And he already killed 그러면 이제 선택은 뭐냐? everyone around his circle. 내란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Then what is the second choice to incite to rebellion? 이재명의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에서 So from his speech on 내란을 last Saturday, 선동하겠다는 것이 여기 암시에 들어가 we 있습니다. can already know his connotation of 직접 inciting 한번 rebellion. 들어보시기를 Let's 바랍니다. listen to it.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자, 그만. 김학성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제 4.19 혁명, 그 다음에 또 5.18, 그 다음에 10월 항쟁, 6월 항쟁, 이것을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사람들을 환각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2016년도를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 박근혜를 탄핵했다는 거야. 박근혜를 탄핵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찾았는데 최악의 정부를 맞이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광화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도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 야 이 개자식아 너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이재명 지금 하는 말 있죠. 예. 이거 지금 내란 선동한 거 아닙니까? 내란 선동 네. 또는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네.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네. 저 인간은 더 나쁘죠. 더 나빠요. 예. 이거는 사형시켜야 돼. 이거는 5천년 역사에서 저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을 책에서도 못 봤고 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 2016년도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네. 박근혜식 탄핵을 윤석열을 박근혜식 탄핵으로 탄핵하자 다시 한번 탄핵시키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네. 2016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탱해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광화문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력이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사실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꿈은 달성될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예.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써서 네. 최순실과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죠. 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최순실은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처벌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은 명백하게 범법 행위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 독자적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명확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처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순수한 본인의 개인적인 범법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아시안 게임에서 네, 승마에서 금메달을 딴 그 정유라가 있거든요. 네네, 삼성 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예. 간담회를 하다가 네네. 개인적인 혼자 개인 말로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2년 후에 돌아오는 도쿄 올림픽에서 네. 얘를 잘 키우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계. 예. 그러니까 삼성은 성마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말은 한 마리에 50억짜리야. 그리고 정유라가 탄 말은요 1억도 안 돼. 네네. 그러니까 정유라를 도와서 네. 이재용한테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야. 네네.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이게 이재용도 깜빵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재원이라면 2년 후에 닥칠 세계적인 대회인 올림픽에서 그렇죠.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넓은 의미의 책무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삼성, 이미 승마단을 가지고 있는 삼성에게 그렇죠. 부탁을 해서라도 이 인재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는 그 일에 삼성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3년 가까이 감옥에다 가뒀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했지만 사면 복권 가지고 안 돼. 그동안 대통령 때 타지 못한 월급 다 다시 돌려줘야 돼, 국가가. 동의하십니까? 황윤성 장군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이 연설문을 이어서도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몰아낸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황선 장군님, 아니 지가 왕이면 그러면 윤석열은 뭐예요? 아니, 지가 왕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왕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을 하기 위하여 지난 토요일에 벌써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란 선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탄불 꺼졌어요. 예. 자, 저쪽에 애들이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경찰과 충돌한 이 내용을 지금 조중동으로부터 전체가 다 보도를 하고 시작했고, 지금 이 영상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얘들이 이거 한번 사진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내란을 집행하겠다는 이 그림 자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아니 이거요, 지금 이거 내란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놈은요, 이건 사형시켜야지, 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경찰이 전부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간 거의 매주 이런 집회를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계획을 해서 2016년도에 일으킨 박근혜 탄핵 같은 그런 업무를 꾸미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오늘입니다. 이 오늘 민주노총이 지금 10명이나 연행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단에 우리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매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마지막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태를 시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OECD 아시죠? 국제협력개발기구. 2년마다 한 번씩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공공기관,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서 발표를 합니다. 금년 4월에 국회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20.56%였습니다.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2명밖에 신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또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선진 국가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왔습니다. 전부 60%의 가장 낮은 데가 40%, 국민 중에
6명으로부터 4명의 신뢰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작년도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어디냐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제일 꼴찌가 25%인 국회였습니다. 그 다음이 어딥니까? 검찰입니다. 그 다음이 사법기구입니다. 그 다음이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입니다. 군대입니다. 지방자치정부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군대는 전부 거의 50%의 신뢰도를 잃는데 국회만 구태여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국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얼마나 앞다투어서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국가효율위원장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 일론 머스크를 효율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국가도 효율성이 없는 그런 조직은 도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회를 대한민국 전체를 송두리째 다 엎어버리고 국회의원 300명 다 내쫓아버리고 혁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아멘. 자유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전 목사님을 연단에 모실 때 많은 분들이 후레쉬로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전 태어나서 이런 감격적인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는요, 미리 망원경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아.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다 도망갔대요. 지금 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날라 그럽니다. 우리도 오늘 사실 난 여기서 잠 잘라 그랬거든. 파카 가져와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파카 또 다 가져와야 돼요. 저놈들이 또 무슨 또 헛된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이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내가 파카 2만 벌 사줬잖아. 내 공짜로 다 사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팔아먹었대네 또. 아이 정말 참나.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혁명은 이제 끝이 났고 우리는 이겼으니까 다음 주에 1000만 명이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민노총을 만들 때 중심 역할을 했던 김준영 대표님을 잠깐 모시는데 한 가지 말씀 물어보고 짧게 연설 한번 해주세요. 아니 쟤들이 자꾸 체제를 바꾸자 그러는데 네. 체제를 그래 어디로 바꾸자는 얘기요? 어제 네. 민주노총의 조직쟁의실장 네. 박건호가 간첩 혐의로 15년 1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5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구형이요? 아니, 선고? 선고가 15년입니다. 15년? 예. 진짜 고 간첩 대장이 잡혔네 이제 드디어. 사실 아직 30년 받아야 돼요. 그놈이 민노총을 총지휘를 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간첩이 민노총을 지휘하니까 그 간첩 세력과 이재명이 이끄는 범죄 세력이 밤에 야합에 어둠의 세력인데 네.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 세력에 의해서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왜 걔들은 입만 열면 체제를 바꾸자 그래요? 체제를 뭐 어디서 무슨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네.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총에는 네.
작년까지 해도 통일 선봉대가 제일로 센 조직이었는데 예. 1월 18일 날 김정은이가 우리 통일 안 해 그러니까 통일 선봉대가 없어졌습니다. 하하. 이것은 김정은이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있는 여기에 한국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네. 전부 김정은이가 이제는 통일 안 해 하니까 범민련도 해산했고 다 해산했고 6.15 남측 본부도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북한이 다 지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 발언 짧게 한번 해주시고. 예.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작년 7월 17일 날 생각나십니까? 정과금 몫입니까? 여러분의 10만 명의 인간의 벽이 좌파 애들의 평택기지 인간 사슬 잇기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50만 명의 여러분이 저밖 변두리에 5천 명 모인 간첩노조 민주노총과 범죄 세력 민주당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요새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노총 세력의 그 본부입니다. 실제 개딸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민주노총 소속의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노조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일은 안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개딸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아까 이재명이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데 바로 여기가 빛이고 이재명이가 하는 집회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쟤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짧게 진짜 빨갱이 이동호 교수를 모시고 자 빨리 한번 나오세요. 아니 왜 이 개딸들 주사파 종북 얘들은 왜 북한이 시키는 대로만 왜 하는 거야 도대체가? 쟤들은 두뇌가 없습니다. 빨갱이 해봐서 잘 알잖아. 우리 때도 두뇌가 없었습니다. 두뇌가 북한이 지시하면 지시를 따르는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그 자기 생각도 없이. 그럼요. 북한이 9호까지 다 지시해줬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석고로 간첩단 사건에도 그 북한이 지령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추모 때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퇴진이 추모다. 나는 그 북한이 지령했고 그 9호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때부터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들은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고 구호 외치는 대로 외치는 완전히 꼭두각시 인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첩만 다 잡아도 이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아니 제주도 간첩 잡았죠. 예. 그 다음에 또 창원 간첩 잡았죠. 예. 청주 간첩 잡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정교조 간첩, 예. 간첩들 다 잡았죠. 예, 예. 대통령님한테 예. 나머지 간첩 싹 잡아달라고 그거 한번 호소하고 하면 내려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주사파들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의 핵심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황정엽 씨는 대한민국에 5만 명 정도의 간첩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5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력까지 하면 수십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 베트남이 자유를 잃고 공산화 나라가 된 데에는 베트콩이라는 그리고 간첩들의 소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우파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승만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와 더불어 산업혁명을 일궈냈고 우리 신학의 선배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교육을 가져왔고 우리의 선배들은 이공열사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든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막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5천년 전에 최고의 나라를 만든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고 한국의 위대한 보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저 빨갱이 간첩 북한의 조정받는 주사파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019년도에 승리했고 2024년도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광화문 내국 세력, 보수 세력, 정부한 목사와 함께 위대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자! 우리의 목표는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이것도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지금 러시아에 12,000명의 북한 군대를 보냈어요. 황주성 장군이 잠깐 모여서 보셔서 원포인트 하나만 딱 해보십시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지고 오케이. 내가 박하 2만 벌 저는 파병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용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용병. 왜냐? 이것은 뭐 명분도 없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위한 저 사실은 학살장으로 보낸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정부에서 분석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기술자들도 있고 또 특수부대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죽으면요, 그 죽은 값을 부모들한테 돈을 줘요, 안 줘요? 주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 탈북자 단체 34,000명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에 파병된 그 군대 중에 가족들을 전부 다 격리시켰대요. 예, 뭐 그런 조치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 월남에 파병할 때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용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안 했으면은 우리 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거기로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도 이 땅에 잔류케 하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사실은 한미 혈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항공도 그때 컸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우리 참전 용사들이 받은 그런 무기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보험급으로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건 명분도 없고 푸틴의 놀이감이 될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말점을 향해서 아주 쾌속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고 자유 통일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